2018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본상 수상을 놓쳤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은 희망을 잃어버린 지금 시대의 청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한 직업도 없이 삶을 즐기며 여롭게 사는 벤과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수를 통해 계층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대한민국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란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전원 백수로 사는 기택 가족이 글로벌 IT 기업 CEO 박 사장 가족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계급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영화는 표면적으로 보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대비를 통해 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이란 비슷한 소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제작된 시기 또한 8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대상을 그린 두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 버닝 속 종수는 소설가를 꿈꾸지만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청춘으로 기득권인 벤에 대해 경계하고 그를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용석은 공무원을 폭행한 죄로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 속 기우는 이와는 반대로 절망적인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조를 해서라도 기득권인 박 사장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거기다 그의 아버지 기택은 그런 박 사장을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각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의 제목과 예고편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입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쓴 이 영화 기생충은 기생이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비슷한 시대에 제작되고 비슷한 사회적 계급 간의 갈등이란 소재를 그린 두 영화 속 가족의 모습은 왜 이토록 다를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이자 앞선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고생을 했던 이창동 감독과 봉준호 감독은 왜 이토록 상반된 이미지의 제목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 버닝을 보면서 불이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남대문 방화 사건과 용산 참사 그리고 이명박이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이 영화 기생충의 기생이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40년 가까이 박근혜 뒤에 숨어 기생하며 살았던 최태민과 최순실 부녀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질문한 두 영화 속 청춘인 종수와 기우가 왜 이토록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화 버닝 속 종수는 이명박 시대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청춘을 그렸다면 영화 기생충 속 기우는 이 시대의 청춘이들이 아닌 박정희 시절 그의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 박근혜에 접근했던 최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영화 속 이성균의 캐릭터 성이 박씨란 부분과 그의 딸이 다혜라는 설정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영화 초중반 기택의 아들 기우는 학력 위조를 통해 박 사장의 집에 과외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설정은 승마 선수였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와 함께 기택의 아들 기우는 박 사장의 딸 다혜를 유혹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박 사장 집에서 일하던 미술선생, 운전사, 가정부를 차례대로 쫓아냅니다. 이어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까지 가족 전체를 박 사장 집에 취업시켜 박 사장의 집을 장악하죠. 이는 과거 최태민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유혹해 자신의 딸 최순실을 소개하고 박근혜를 세뇌해 여동생 박근영과 박지만을 멀리하게 만들고 유경재단을 통해 박근혜의 재산을 차지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영화는 영화 초반 기택가족과 박사장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설명 이후 기택가족이 박사장 집을 장악하는 모습을 블랙코미디로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 중반 이후 가정부 문광과 그의 남편 근세를 등장시키며 영화는 블랙코미디에서 스릴러로 갑자기 변주하는데요. 이후 영화는 숙주 박사장이 기생하기 위해 싸우는 기택가족과 문광가족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정부 문광은 박 사장이 이 집에 이사오기 전부터 살았던 설정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갑자기 재등장한 문광과 그의 남편 근세는 왜 등장했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필자는 영화 속 기택가족을 박정희라는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태민과 최순실 부녀라 가정했습니다.
그럼 박 사장 이전에도 이 집에 기생한 문광가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박정희 정권 이전 일제시대부터 계속해서 늘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간 조선일보의 박응모와 그의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100년 가까이 권력자에 충성하며 이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힘까지 가지게 된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임기 초기엔 최순실 일당과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권 말기엔 박근혜와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선 이런 박근혜 정부 말기의 상황을 기택의 가족과 문광의 가족의 대립을 통해 은유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변곡점이 된 영화 중반 박 사장의 집을 점거하게 된 기택 가족은 술판을 벌이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그 위기가 박 사장이 아들을 위해 캠핑을 간 날이라는 점과 그날 폭우가 쏟아져 기택의 집이 침수된 장면 등은 캠핑은 수학여행을, 침수된 기택의 집은 세월호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세월호 문제로 정권 중반 위기에 처했던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위기를 암시합니다. 이와 함께 기택의 가족이 침수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과 강당에 모여있는 장면과 노란색의 잠바를 입은 공무원들이 침수 피해 가족들에게 가만 좀 있으세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 등은 세월호 사건과 당시 피해자 가족을 찾아간 노란색 잠바를 입은 해경과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침수된 기후의 집에서 떠오르는 수석의 모습은 박근혜 파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영화였다면 비 내리는 그날 밤 큰 사건이 일어나고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두운 밤은 영화 속에서 보통 극적인 효과를 내기 좋은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는 문광가족과 기택가족의 다툼은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위기를 잘 넘깁니다. 아마도 이런 설정을 한 이유는 정권 초기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미숙한 처리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국정농단 세력이 이를 언론을 통해 잘 막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잘 넘긴 기택의 가족은 박 사장의 아들 생일날 가정부 문광의 남편 근세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때 기택의 딸 기정이 죽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기택은 결국 그들의 숙주인 박 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딸을 죽인 건 근세인데 왜 기택은 근세가 아닌 박 사장을 죽였을까요? 자신을 냄새난다 무시해서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장면은 영화적으로 조금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국정농단 사건 결말과 연결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월호 사건을 잘 넘긴 최순실 일당은 이후 우병우를 둘러싸고 조선일보와 갈등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논란이 터지게 됩니다. 결국 TV조선을 통해 최순실의 모습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고 이후 최순실이 측근이었던 노승일, 장시호 등이 배신으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은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기택의 딸 기정이 죽게 된다는 설정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 논란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근세가 아닌 기택이 박 사장을 죽인다는 설정은 조선일보와 권력 다툼을 하던 국정농단 일당이 결국 내부 고발자에 의해 자신들의 숙주인 박근혜를 파면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결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이 JTBC라는 부분, 그리고 TV 화면 속에 JTBC 뉴스의 실제 기자인 서박현 김수미 기자가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장면 등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 된 JTBC 타블릿 보도를 암시하며 이런 추측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영화 기생충은 2018년 이창동 감독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스릴러적인 요소를 통해 은유적으로 비판했다면 봉준호 감독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 우화적인 블랙 코미디로 명화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